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시적 불능, 우발적 불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저도 해볼까 싶어서 작성을 한번 해봤고요. 원시적 불능부터 말씀드리면 원시적 불능 이제 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에서 이미 이제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뭐 제주도 별장을 매매 계약하기로 했는데 어, 계약하기 전에 체결한 시점 전에 주인도 모르게 매도자 모르게 이제 뭐 낙뢰를 맞았다든지 불에 탔다든지 뭐 이런 경우인 건데 이제 계약 체결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서 이거랑은 이제 법적 책임이 완전 다르고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불에 탄 거를 지금 팔려고 했으니까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겁니다. 계약 자체를. 그래서 원칙은 이 계약의 무효,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지금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문제는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도자 측에서 이제 누가 과실인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어느 한쪽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하려고 뭐 예를 들어 매수자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다 놨을 수도 있고 이런 뭐 비용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신뢰이익,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중에서 신뢰이익, 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원시적 불능에서.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미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제 원시적 불능이 되는 건데 이건 뭐 양쪽 다 뭐 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도자 쪽에서 과실이 있을 확률이 크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아니,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데 그게 멀쩡한지 안 멀쩡한지 확인도 안 하고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생각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계약 성립 후에 이제 이행하려고 보니까 잔금을 치려고 보니까 불능이 된 거예요. 이제 낙뢰를 나중에 받은 거죠. 계약할 때는 멀쩡했는데.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왜냐면 계약할 때 멀쩡했으니까. 다만 이제 나중에 안 멀쩡해졌으니까 그때 이제 누구 책임이냐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게 매도자 만약에 집을 예를 들자면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매도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이행불능 문제가 왜냐면 집이 탔으니까 이거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이행불능 문제가 발생을 하고 채권자는 계약 해제 당연히 해야죠. 하고 손해배상, 이행이익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후발적 불능은 이행이익입니다. 이행이익. 뭐냐면 내 그 집을 샀을 때, 그 아파트를 샀을 때 현재 이런 트렌드라면 만약에 계약이 됐다면 내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오른 가격에 다시 팔 수 있었는데 이게 계약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내가 못 팔았으니까 당신이 그 이행이익, 이행을 했으면 발생할 수 있는 내 이익에 대해서 어, 손해배상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후발적 불능하고 저 원시적 불능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고요. 책임 구분이 일단은 이렇고 그다음에 채무자의 귀책 소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쌍방이 다 과실이 없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영어로 리스크 오브 로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없어진 거에 대한 리스크잖아요. 그냥 쌍방 과실이 없이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럼 서로 이제 주고받았던 거 다시 다 돌려받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건물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매도인, 채무자의 위험 부담이 생긴 거죠. 이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도 왜냐면 돈 받은 거 다시 돌려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 오브 로스 위험 부담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하면 원시적하고 후발적 비교를 하면 계약 성립 전이고 요거는 후발적은 계약 성립 후고 효력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 원칙상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일단은 계약을 할 때는 멀쩡했으니까 물건이 그다음에 핵심 법리,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할 때 그게 멀쩡했는지 봐야 되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있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할 때 멀쩡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거니까 채무 불이행. 계속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이 문제가 생기고 또 위험 부담의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이제 배상 범위는 실내이익.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실내이익, 계약이 유효합이 돼서 발생한 손해. 그래서 뭐 은행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집값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트렌드여서 이게 이대로 갔으면 내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는데 계약이 안 됐으니까 내가 이거를 못 벌었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과실책임이면 뭐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시적 불능.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해서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맞죠? 그다음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그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예, 이게 뭡니까? 신뢰이익이죠. 신뢰이익.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신뢰이익. 그다음에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 예,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신뢰이익이 절대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돈 빌리고 뭐 이런 그 비용에 뭐 이자 비용 이런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시세 차익보다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내이익, 이행이익을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다음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인정해. 왜냐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경우니까 그때는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 틀린 거니까 그럼 다섯 번째가 틀렸겠네요. 토지 매매에 있어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 면적이 미달하는 거는 수량지정 매매에서 면적 부족은 담보 책임의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만큼 10개를 팔기로 했는데 한 개가 모자라서 9개가 된 거는 담보 책임의 문제인 거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수량지정 매매는 담보 책임의 문제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섯 번째가 틀렸고, 하나 더 보면 각각 을소유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뭐 그러면 일단은 체결이 됐잖아요. 근데 인도되기 전에 소실된 거니까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죠. 그래서 양쪽 다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면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을이 집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죠. 그냥 이른바 서로 나가리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일의 경우 갑이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돌려받아야죠. 이건 그냥 서로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니까. 해서 계약금 지급하면 반환 돌려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매수인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좀 헷갈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매수인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죠. 매매대금 지급. 왜냐면 갑이 과실로 주식이 소실된 거니까 돈은 내놓으라고 해야죠. 채권자는 잘못이 있다면 을은 당연히 돈을 달라고 채권자 위험부담. 유식한 말로 채권자 위험부담이죠. 돈을 다시 내놔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매도인의 과실. 이거는 뭐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갑은. 매도인 이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4번 같은 게. 매도인 과실이. 매도인 과실이면 자기가 팔 사람이 실수해갖고 주택이 없어졌으니까 갑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죠. 네. 돈 준 거 있으면 다시 돌려받고. 그다음에 을의 이행지체 중에 낙례로 소실된 경우에는 을의 이행불능 책임, 을의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이행지체를 하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